안녕하십니까. 한 달에 한 번 국가보훈처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간 국가보훈처입니다. 놓쳐서는 안 될 다양한 정책과 소식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의무복무 제대 군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지난 12월 23일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이나 보충역,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의무복무 제대 군인으로 정의했고,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의무복무 제대 군인 중에서 경상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등에 대해 취업과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훈처는 제대 군인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제대 군인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위 국가유공자를 위해 지원되는 보철용 차량에 친환경 차량이 추가됩니다. 보훈처는 올해부터 보철용 차량에 전기 및 수소차를 추가하고 구매 보조금과 충전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최근 시장이 친환경 차량으로 변화하고 있는 흐름과 보훈 대상자들의 요구 등을 반영해 추진하게 된 것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애국지사 본인이나 상위 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증 환자, 그리고 상위 국가유공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도 공동 명의로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충전비와 구매 보조금 모두 관할 보훈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충전비의 경우 보훈관서에서 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 기준이 개선됩니다. 보훈처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의 경우 기존 진단 기준에 수술을 합산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장애는 객관적 평가 도구를 활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안을 지난 1월 5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아울러 일상생활의 불편한 정도를 반영하는 상위 등급 기준을 개선하고 신체검사 대기 기간을 감축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앞으로도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들의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보훈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공로자회가 5.18 민주화운동 세계 사단법인 중 가장 먼저 공법단체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보훈처는 5.18 민주화운동 공로자회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출한 최초의 임원에 대해 승인했고, 법원 등기가 끝나면 공법단체로 출범합니다. 국가유공자 단체법 등에 의해 설립된 보훈단체는 총 14개로, 이 단체들은 정부 예산으로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보훈처의 승인을 거쳐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가의 수호와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전사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 소방 공무원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 없이 바로 전몰 순직 군경으로 결정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 이번 개정 내용에는 직무 환경 변화를 반영해 국가유공자 요건 심의를 진행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해갈 계획입니다. 국가보훈처는 한국광복군이 미국 연방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작성한 대미 군사연대 제안 공식 문건을 최초로 발굴해 공개했습니다. 해당 문건은 당시 한국광복군의 이범석 참모장이 작성한 보고서 형식의 문서로 한국 독립이 필요한 이유와 한국광복군의 임무, 한국광복군이 태평양 전쟁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역할과 앞으로 미국과 협상이 필요한 사항 등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광복군의 대미 참전 외교를 보여주는 자체 공식 문서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전사 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 육군본부는 지난 1월 13일부터 각 기관의 누리집에 전사 순직 군인 2,048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명단은 6.25 전쟁부터 1986년까지의 사망자 중 육군 재심 이후 전사 순직이 결정됐지만 유가족에게 통보되지 못한 군인들의 명단으로 소속과 군번, 이름, 생년월일, 지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은 국민 누구나 보훈처, 권익위, 육군본부 누리집과 국민신문고에서 배너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고 해당 군인이나 유가족을 알고 있는 경우 전화 상담이나 제보도 가능하니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보훈심사 국민참여단의 청년과 여성 등 사회 각 분야 100명이 선정됐습니다. 보훈심사 국민참여단은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중 하나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 국민 직접 참여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직업과 연령, 성별, 거주지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했습니다. 향후 국민참여단은 보훈심사위원회 본회의에 9명, 분과회의에는 7명으로 구성해 참여하게 되며 국민이 함께 국가유공자를 기억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모아 국민 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0일 강원도청에서는 강원권 국립묘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에 거주하는 6.25 및 월남 참전용사 등은 국립묘지가 원거리에 위치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보훈처는 강원도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지역 국가유공자 수건 사업의 시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국립묘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안장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올해 설 연휴에도 국립묘지는 현장 참배 대신 온라인 참배 서비스로 대체 운영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휴 기간 중 참배객 집중에 따른 코로나 확산 방지와 참배객 안전을 위한 것으로 국립묘지 출입이 통제되고 실내 편의시설 운영과 순환버스 운행도 중지했습니다. 한편 유족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참배 서비스와 헌화 참배 사진 전송 서비스, 추모의 글쓰기 등을 지원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선언인 대한독립선언서 선포 103주년 기념식이 지난 1월 27일 거행됐습니다. 이 선언서는 조소왕 선생이 작성하고 39인의 명의로 만주 길림에서 발표했으며 28 독립선언, 3.1 독립선언과 함께 우리나라 3대 독립선언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각계 인사와 독립운동 단체 대표, 독립유공자 유족 등이 참석했습니다. TV 나라사랑 유튜브 채널에서는 보고 싶다 전우야 콘텐츠를 올해도 계속 제작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보고 싶다 전우야는 참전용사들의 전쟁 경험담과 함께 찾고 싶은 전우에 대한 사연을 영상을 통해 소개하는 콘텐츠이며 영상 제작에 참여를 원하거나 사연에 소개된 전우에 대해 알고 계신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대변인실 044-202-5092로 전화 주시거나 자막에 안내되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 찾기 프로젝트 보고 싶다 전우야에 보훈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처의 다양한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월간 국가보훈처. 지금까지 2022년 2월호 함께 하셨는데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편리하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보훈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